나이가 들면 힘도 줄어들고 여러가지 부족 현상으로 신체 여러 곳에서 고장이 잘 생깁니다. 현상을 보고 옛날에는 누구나 닥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노안이 되어 앞이 침침하면 안과를 찾아 진료를 받고 무엇이 부족하면 해당되는 성분을 보충해야죠. 대부분 그러한 성분은 식품 속에도 들어있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 농부는 농사 공부한다고 비료에 대한 것도 공부하였습니다. 삼요소도 다량요소도 미량요소도 공부하니 우리가 섭취해야 할 여러 양분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물에게도 아주 많이 필요한 영양소는 질소, 인산, 칼리,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칼슘, 황,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많이 필요해서 다량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 구리, 붕소, 아연, 망간 등 미량 요소들입니다. 3요소는 각각 100씩 살포한다면 나머지 다량 요소는 각각 10, 거기에다 미량 요소는 각각 1 정도가 평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도 3대 영양소로 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외에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대 영양소로 가죠. 비타민 속에도 여러가지, 무기질 속은 더 여러가지입니다. 먹는 것은 다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필요한 것은 닮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려는 마그네슘도 식물, 사람 다 같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싹 다 무기양분이지만 우리는 이 마그네슘이 미네랄, 즉 무기질 속에 포함되지만 얻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죠. 무기질이니 광물에서도 얻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무기질, 미네랄도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비료의 다량 요소처럼 우리에게도 더 많이 필요한 무기질이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황, 이걸 대량 무기질이라고 하죠. 오늘의 주제인 마그네슘은 다른 무기질보다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도 부족하면 당연히 몸에 중대한 결함이 일어나지만 이러한 미네랄이라고도 하는 무기질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특히 노쇠하면 그 부족 증상은 더 잘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미네랄 중 대량으로 필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AI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의 주요 기능, 신경 및 근육 기능 조절.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조절하고 근육 섬유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에너지 생성. 마그네슘은 ATP 아데노신 3인산라는 에너지 분자를 생성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ATP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백질 합성.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혈당 조절.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유지.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주요 미네랄입니다.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 조절.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근육경련 및 떨림.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므로 부족하면 근육경련이나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및 무기력.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므로 부족하면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면증.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부족하면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불안.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므로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정맥.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므로 부족하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견과류 및 씨앗류, 아몬드, 땅콩,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콩류,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 통곡물, 현미, 귀리, 통밀빵 등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생선, 고등어, 연어 등 두부 및 유제품, 두부, 우유, 요구르트 등 마그네슘 보충제.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할 경우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과도한 마그네슘 섭취는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거론한 근력 저하, 혈당 조절 실패, 골다공증, 근육 약화와 경련, 무기력, 우울증, 불면증
이러한 모든 것이 마그네슘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는 저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생기는 증세이기도 하니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육을 돕는 것은 단백질과 운동이고 뼈 건강은 칼슘과 이들을 흡수도 없는 비타민 D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성분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비료를 공부해보면 한 가지 작용에 꼭 한 가지 영양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성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필요한 영양소와 그 부족 원인은 얽히고 설켜 있더군요. 만일 이러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정말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원인이라면 우선은 마그네슘 보충제 약을 복용해야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식품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진단은 받지 않았더라도 내 몸에 이러한 증세가 보인다면 평소 내 식단에 이러한 식품들을 자주 접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선에도 있고 두부나 콩류에도 현미에도 있지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도 있다 하네요. 물론 양배추나 케일 등 십자가 채소에는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열간 식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면 틀림없습니다. 혹시 내가 즐겨 먹는 식단에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다면 나이가 들수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좋은 세상 왜 일찍 들어가야겠습니까? 이런 건 모두 시장이나 마트에서 다 팝니다. 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골고루 봐오는 것도 좋지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이런 것들은 텃밭에서 키우면 그 식품을 대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여기 얘기하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제가 농사 짓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도 먹지 않았는데 직접 농사를 지으니 먹을 기회가 더 많더군요. 특히 양배추나 브로콜리 여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건강 요소에 관련된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우리도 자가 소비할 만큼은 언제나 키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여기 적힌 것 외에도 불편한 것 자꾸 생기지만 기력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잘 안되고 뼈가 약하고 수면 부족이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여기 적힌 마그네슘이 많이 든 식품 가까이 하고 또 작물 같은 것은 직접 가꾸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나 지방,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이들 영양소도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마그네슘도 과잉 섭취는 나쁘죠. 특별히 신장이 나쁜 사람이야 유념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은 매 끼마다 이것만 먹지 않으니 부족할까 오히려 우려스럽지 과잉 섭취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텃밭 농사 별다른 것 없습니다. 작물과 친구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또 그걸 먹으면서 건강을 찾고 결국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도 늘 농사 공부하면서 언제나 여기에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작물에 대한 영상을 가끔 올리겠습니다.